한때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쓰리샷이었습니다. K본부, M본부, 뉴스데스크를 나온 전 아나운서들이 이제서야 뭉쳤습니다. 왜냐고요? 풀이가 되고 나니 배는 게 없는 거죠. 뉴스에선 전혀 다루지 않는, 아니 다룰 일이 없는 현직 아나운서들은 격떨어져서 말하지 않는 뉴스.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특종만 터뜨립니다. 입으로 터는 놈 전현무, 머리 쓰는 놈 오상진, 몸으로 캐는 놈 한석준, 풀이한 남자들의 풀이한 특급 뉴스 전무 후무 한 특종 랭킹 풀이한 19.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저녁 8시 20분 OTBN에서 본방송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쩌다 어른이 되어 있는 당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당신. 어른 걱정 해결 테라피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드립니다. 인문학 종결자 최진기 선생님의 특강과 역사의 대가 설민서 선생님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저녁 8시 20분 OTB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뷔페는 특별한 날에만 가죠. 자주 가긴 비싸잖아요. 호텔 뷔페를 싸고 쉽게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아직도 모르세요? 데일리 호텔 앱에서 예약하면 특급 호텔 뷔페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남들 한 번 갈 돈으로 우린 3번이나 갈 수 있으니 정말 대박이죠? 호텔 예약은 물론 호텔 뷔페 예약까지 빠르고 똑똑하게. 데일리 호텔 앱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깡쌤의 마음속 에피소드. 예, 제 마음속의 에피소드는 김도희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해 선물 특집. 예, 새해 선물 특집으로 해서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아했었죠. 예,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유형을 점검하는 거를 이제 심리 검사처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기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사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최근에 다시 들으면서 좀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 그 재미의 근원 중에 하나가 독실님과 최 사장님 그리고 저 김도희님의 어떤 그때 성격 패턴들을 유형을 한번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맞아서. 그랬었나? 맞아. 예, 그래서 제 기억에 독실님께서 그때는 그 독실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상적인 완벽주의자였나요? 네, 완벽주의자. 예, 이상적인 완벽주의자 나와서 네. 독실님의 미래가 간디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네, 인류의 스승.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관심종자로 나왔죠. 네네. 성취자 유형. 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성취와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그 방송 듣고 나서도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그쵸.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예. 네. 예, 저도 그때 사실 한 2년 전부터 저도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해지고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아마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애니어그램 관련해가지고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방송 중에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 패널들 좀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일단 다 하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죠? 거의 다 하긴 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김도희님한테. 네. 네.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이런 유형일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어떤 유형?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걸 갖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 4번 유형이 뭐였죠? 그때 당시에? 4번이 예민한 아웃사이더. 예민한 아웃사이더 유형? 네네. 이게 조합이 뭐 그때 ABC랑 XYZ가 있었는데 네네. 예민한 아웃사이더가 약식 테스트로 하면은 BY 조합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중에 A, B, C
그다음에 한번 나누고 X, Y, Z로 나눴었는데 BY가 나온 유형인 거죠. 네네. 제 주변에 한 분이 이제 그 유형이 나와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쌤의 그 제스처를 보니까. 네. 관심의 대상인가요?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관심 받게 대상인가요? 네. 아닙니다. 예.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알 것 같다. 네네. 누군지. 근데 이 4번 유형이 나중에 우리 카페나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4번이다 많이 올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타임보다 민감한 사람 테스트할 때 높게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 예민한 아웃사이더 4번이 많이 나와요. 네. 그때 내가 말실수를 했어. 어떤? 4번 나오신 분들 빠따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면 실제로 그래요? 약간 자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독특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4번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네. 알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4번만 간단히 말해볼까요? 네네네. 네. 4번 자체가 자세한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애니어그램 편을 들으시면 되니까. 네. 84회였죠. 네네. 4번이 실제 애니어그램 들었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설명했어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모든 게 다 그 애니어그램 성격이나 기질이 독특한 성격 유형으로 고정화되려면 자기가 어렸을 때 유년 환경으로부터 특정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난 반응을 계속 고착화돼서 쓰는 거예요. 4번들은 어렸을 때 유년 경험으로부터 어떤 걸 겪냐면 내가 독특해야지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강화되는 사람들이에요. 4번은? 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되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섬세하거나 예술적인 감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라고 계속 인식하는 거죠. 빠따 맞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싫은데 예민한 것이 아니고 예민한 거에 대한 일종의 좀 자부심도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근데 이게 보면? 어떤 걸 수 있냐면 정말 강한 사람은 남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던히 잘 지내면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데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애야. 나는 너보다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기 쉬운 게 자기 독특한 거를 계속 강화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서 그거를 통해서 상호 소통하고 생활하는데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이고 보면은 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뛰어난데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인 규칙적인 생활, 회사 생활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몇 시까지와 이런 일정이 이렇게 처리해라고 하면 그 일정대로 처리하면서 자기 심리적인 예민한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걸 무던히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네, 그 일상생활 하는 걸 어려워하고 그래 보여. 네. 아 그래? 아니, 그냥 아침잠이 많아서 그런가? 네네. 근데 남과 나이가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가 인정하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과는 굉장히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해할 수 없는 원수가 되냐면 이 사람의 독특한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특별해? 아니면은 약간 무던한 사람들은 섬세한 거에 대한 인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거칠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생활. 네네. 최 사장님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랑은 죽을 때까지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원수를 자주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보면 튀어요. 어디 가서든 장소든 그 자기 바운더리가 되게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생활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남들이 항상 자기한테 관심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관심에 대응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독특하니까 어느 장소에 있어도 주목을 받아야 돼요. 주목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주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4번 유형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모두가 독특하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모두가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츤데레 느낌이 나는. 그렇게 하고 파악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놓으면 별로 결속이 안 되겠네요. 결속되진 않지만 4번 유형들끼리 모이면 공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4번은 특히 한국 사회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중시하고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는 그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얘네들 교정받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구나. 너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어려서부터 교정 많이 받는 거. 이런 학교 생활도 왜 제대로 못해? 교육 규칙도 왜 못 지키냐? 너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방어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자기의 독자적인 재능을 살리는 데에는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강압적인 부모님이나 이렇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겠네요. 네네. 그리고 보통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유년기에 부모님의 성향이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강제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4번 유형이 스트레스 받는 거 해소하려면 무조건 현실적인 일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4번은 어떨 때 가장 더 그게 악화되냐면 독특하다고 해서 자기의 특별한 사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 안 하거나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더 안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네, 빠뜨치면 안 돼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4번 유형 자체는 독특한 성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조하려고 에너지 쏟지 마시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걸로 재능 개발하거나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런 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그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했을 때 네.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에피가 빵 터져가지고 저도 민감한 유형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임을 가지고 그런 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좋은 건가요? 네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나 4번에 그 같은 유형이 모이는 게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주변에서 아마 살아오면서 공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계속 질책받는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유형끼리 모아놓으면 어떤 게 형성되냐면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패턴들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이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심리학을 배워서 자기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가면서 자기를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한국 사회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폭력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4번 유형이 대표적으로 좀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자유를 중시하고 그 근원에는 이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네네. 좀 듣는데 좀 고양이 생각났어요. 고양이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잖아요. 그냥 쓱 하고 와서 한번 건들고서 또 그렇다고 자기한테 막 달려와서 예뻐해 주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호랑이 같이 내가 이제 압도적인 동물의 뭐 왕이다, 밀림의 왕이다, 사자다 이렇게 포효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자존심 무지하게 센데 그냥 구석에 있으면서 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랑스럽죠. 약식 테스트에서 여러 가지 중복 유형이 나오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세부 유형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 어떤 특정 기관에서 쓰는 거는 저작권이 걸려 있고 유료로 내고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아무나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자격을 수료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어서 제가 정리한 자료는 책에서 배포돼 있는 자료들을 일단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카페에다가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내가 한 건 늘 공짜지. 난 되게 자애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자료를 조금 올려주신다고? 네, 네이버 지대논약 카페에다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언제 올려주시나요, 그거? 오늘 깡 선생님 그 계보는 언제 올려주시나요? 요번 생이 안에 올리겠지 뭐. 오늘 다 털려. 알겠습니다. 최 사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런 심리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약했었던 것 같은데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좀 그 성찰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변 집에 계신 분. 근데 전 이게 되게 의외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심리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송하면서도 그냥 콘텐츠에 대한 거니까 하는데 이 콘텐츠에 정말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 사장님이랑 깡쌤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최 사장님이랑 깡쌤이 이걸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깡쌤이 이거 말씀하셔서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요? 네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네네.
사실 공감을 못했어요. 저는 전혀 안 민감하거든요. 네. 지난번 테스트한 거 보니까 그러더만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완전히 아닌 걸로 나왔는데 네. 이때는 내가 이제 내 정체가 탄로났잖아. 아, 맞아요. 3번이요. 커밍아웃 했어요. 이제. 커밍아웃 됐기 깜짝이 때문에 이게 맞다고 막 예, 그랬어요. 그때부터 네, 네, 이제 맞아요. 예, 확 신뢰가 갔습니다. 신기한 거지. 이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입하세요. 아 그때 근데 잠깐만 새해 선물로 그 덕질님께서 그 밤하늘 이야기 네. 이것도 맞아요. 저도 매니악했죠. 좀. 예, 되게 재밌었어요. 파란 시간. 맞아요. 그리고 저 들을 때 솔직히 저는 이거는 덕실님이 하시는 과학이나 이런 콘텐츠 되게 관심 있게 듣는데 제 별자리에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들으면서 그 말씀해 주신데 그 별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잘 이렇게 관심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거의 밤마다 산책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어서 밤에 그냥 주변 동네에 있는 산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때마다 혼자 밤하늘을 보면서 치유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눈이 나쁘니까 안경 쓰고 산책하는 게 아니어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막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별이 보이면 멈춰서서 막 그걸 되게 유심히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그거 별 아닐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 서울은 안 어쩐지 보여요. 너무 반짝이더라. 달 본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되게 선물됐던 콘텐츠였어요. 아, 네네. 실제로? 그리고 그 뭐 덕실님이 소개해주신 앱 그걸로 하늘 앱? 네네 네. 하늘 대고서도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구만. 그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스타트래커입니다. 이름을 스타 얘기해야 될 것 트래커. 같아요. 다른 거를 좀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건 스타트래커였어요. 스타트래커. 예, 그때 그래서 독실님께서 뭐 파란 하늘이 있다. 파란 하늘? 시간? 파란 시간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파란 시간이라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비웃었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있는 시간. 실제 있었어. 파랬어 시간. 많은 분들이 진짜로 예. 파란 시간을 찍어서 올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었냐. 새해 선물 특집을 끝난 다음에 인류 역사 고전의 반열에 올랐던 책 시민의 교양에 대한 북토크 콘서트가 87회 미친 거 아니야? 노벨 뭔가 문학상 했네. 후보에 올랐다는 웃지도 않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뻔뻔스러워. 노벨 어머니께서? 문학상 후보요? 예. 87회는 북토크 콘서트를 우리가 네. 정모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88회에서부터 91회까지는 영화 특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 안경, 설국열차, 공각기동대를 진행했죠. 이때 영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골고루 재밌었어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재밌었던 게 많다. 자화자찬해. 대부는 정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 꼭 봐야겠다 생각했고 저는 대부 사실 좀 길어서 못 봤어요. 근데 공각기동대를 그 이후에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때는 최장님 얘기 듣고 그렇겠거지 뭐 그런가 보지 뭐 하면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각기동대를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미래를 다룬 만화를 안 좋아해요. 그런다며? 그쪽 의외였어. 당연히 SF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 안 좋아해요. 모든 종류를 다 안 좋아해요. SF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999도 안 좋아했었고 은하철도 999 그런 식으로 미래를 그린 걸 안 좋아해요. 왜요? 그래요? 비과학적으로 보여서 비현실적으로 보여서요? 아니요, 좀 삭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를 안 좋아해요. 약간 그래요? 그 세기말의 어떤 느낌 나는. 그래요? 세기말 느낌은 안 좋아하시고 신세계 이런 느낌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하드코어 이런 거. 칼로 담그고 그러네. 칼 정도는 담가줘야지. 독실이의 어떤 내면에 있는 폭력성이. 네. 에반게리온도 그래서 안 봤었어요. 저는. 진짜? 네, 안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아무튼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영화가. 공각기동대? 예. 그래서 보면서 너무 재미없다 하면서 그래도 봐야지 하고 봤는데 끝까지 보고 나서 이제 재미를 떠나서 뭐가 느껴졌냐면 야,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신기하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콘텐츠를. 공개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을 네.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설명이. 맞아요. 너무 축약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애니메이션. 이제 불친절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네. 딱 그 불친절의 끝이었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화의 재미와 별개로 최세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공각기동대가 아이튠즈에 안 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래요? 아이폰으로 들으신 분들은 공각기동대 에피소드가 안 뜰 거야. 어떻게 됩니까? 팟빵 걸 들으셔야겠네요.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팟빵 그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심사에 걸린 그런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고스트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왜 내 얘기에? 인형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편 재밌었어. 나는 안경도 참 재밌었고. 네. 그 다음에 빵 터진 편이 있었습니다. 특별편, 과학편 해가지고 중력파 특집, 중력파 특집. 중력파. 정말 재밌어요. 저도 저희 녹음한 방송을 막 이렇게 막 계속 듣지 않거든요.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고. 들으라고! 한 3개 정도 들은 것 같아, 지금까지. 다 합해서 한 3-4개. 그걸 지금 막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덕슬림 관련된 에피 들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최 사장님 컨텐츠의 장점이 있고, 이제 깡쌤의 컨텐츠 장점이 있잖아요. 네. 덕슬림 건 들으면서, 덕슬림의 캐릭터로 세상을 살면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일까 저 항상 그게 궁금해요. 너무 어떻게 저런 뭐라고 할까, 콘텐츠 설명할 때 들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저런 내용을 저렇게 설명하지라고 감탄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전달력이 너무 좋잖아요. 네. 저는 과학 수준 자체가 과학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중력파 같은 것도 궁금해서 자꾸 신문 뉴스에 나와가지고 찾아는 봤는데 그 내용을 전달해 준데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들으면서 덕실링 콘텐츠 때문에 달라진 게 있다면은 과학에 대한 호감이나 흥미가 생겼어요. 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 과학은 재미없고 과학은 그냥 이과에도 좀 별나고 이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들으면서 과학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김도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문과와 맞아요. 이과가 있다. 근데 그걸 좀 치유하셨군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문과기도 했고 대학교 때 저희 대학이 특수적인 게 문과랑 이과 캠퍼스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랑 제가 박사과정 다니면서도 이과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원에 있죠. 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이과 전공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는 바운더리에는 이과가 극소수였던 거예요. 딱 저의 반대에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독실에는 문과인 사람들이 없고. 그렇죠, 없었죠. 네. 그래서 저 처음에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난 천재들이랑 방송을 한다. 그냥 제 생각에는 둘 다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맞다. 돌아보면 많았을 텐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과 친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죄송해요. 이과도 없고. 친구가 없어.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해볼까? 뭔 소리야? 친구 어려워요, 생긴다면서.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제 중력파 특집 저는 한 2번인가 돌려서 들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어떤 탁월한 설명하는 능력이나 그러니까 보통 좀 공부 오랫동안 하신 분들께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이제 약간 말투도 좀 느리고 어떤 내공은 풍부하신데 이제 전달하는 게 약간 좀 답답한 느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독실님 같은 경우는 그 전달력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 독실 대단합니다. 예. 24부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에피소드를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독실 그래픽 네. 해서 수학에서부터 천문, 지리, 우주, 생명, 화학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박한 것 같아요. 칠판을 주십시오. 서로 너무 빨아주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그냥 장난 아니구만 그냥. 티나. 92, 93회 출퇴근 특집 했습니다. 말, 걷기, 흑기사위성, 기구편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다 재밌었구나. 그때 제가 되게 C급으로 가서 거기 편. B급 컨셉으로 해버렸는데 혼자 C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억납니다. 근데 기억에는 많이 남아요. 네. 그 걷기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 일본의 그 조그마한 섬, 시코쿠 섬, 그 섬이 4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진 편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지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지도를 좀 보고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섬을 발견을 했어요. 동경 왼쪽 아래쪽으로, 오사카 아래쪽으로. 그거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주를 하면서 순례를 한다는 개념도 약간 올레길 생각도 싹 났었고.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생각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물론 축지법 이런 이야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 나는 순례길?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축지법. 그게 제일 태양을 중요한 만지고 건데. 오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그 기억에 남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디였죠? 분당에서 종로까지 출퇴근하는 거였나요? 수원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8시간 걸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순간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궤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도 없어요. 이어서 94회에서 이때가 사실은 2주년이었어요. 근데 깡쌤께서 뒤엎으시고자
꿀벌의 민주주의 정치편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선거철이 아주 긴급하게 다가와 있어가지고 예. 이거 정치편을 했어요.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고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그 짧은 식견으로 잘못 예측을 하고 있었죠. 앞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걱정 속으로 예. 끄집어내고 계셨었는데. 예,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동물 속에서 발견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꿀벌들이 열심히 정치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한 수 위였죠. 그렇죠. 훨씬 높았죠. 재밌는 게 이제 20대나 30대 투표율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징후들이 발견이 돼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신선했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95, 96회에서는 꿈과 수면 다뤘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들 했었고 수면의 과학에 대한 내용 했었고 그래가지고 꿈과 수면 두 가지를 좀 다뤘어요. 97회에서부터 99회까지 바로 직전이죠. 이불 밖은 위험의 특집. 네. 지진, 파티마의 예언, 모기편 진행했습니다. 이 시리즈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네네. 그지? 잘 됐어요. 김도인께 고민되고 있죠. 김도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불 밖은 위험의 특집에서 김도인 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번 거 100회 특집을 끝낸 다음에 김도인 걸 하려고 했었는데 김도인이 하려는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아예 주제를 빼가지고 24부작으로 24부작으로 제가 양보한 그래서 김도인이 4회 하고 양보하지 마. 독실이가 20회 하고 뭐야 지금 아니잖아. 진행할까. 나는 검찰에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100회 끝난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해. 김도인이 난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지대노베앗의 역사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내 마음속의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궁금한 건 저희 패널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저희가 사실 읽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후기나 네. 그 카페에 간단하게 뭐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재밌었다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공유하는 것들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로 읽으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실이가 보게 하시려면 제목에다가 독실이 욕을 써놓으면 독실이가 반드시 보니까 독실이 보아라. 독실이 보아라. 독실이 너 점점점. 독실님께서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꼼꼼히 읽습니다. 최사장님 아이디로.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어떤 거 했으냐? 결산 보고 시상식, 내 마음속 지대너볕, 마지막으로 이제 지대 Q&A 진행하고서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하려고요. 우리가 1주년 때 지대 인터뷰를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지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각각의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우리 1주년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뭘 여쭤볼 거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대노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들었던 분들은 에피소드가 적었기 때문에 1회부터 순차적으로 듣는 분들이 많았어.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뭐부터 들어야 될지 좀 몰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뭐 대중문화 속 그 가요 이런 것도 들으시고 이것저것 막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대너비아 초심자를 위한 어떤 추천. 그렇죠. 지대너비아 입덕자를 위한 에피소드 추천. 지대너비아 입덕하는 분들이 안 듣잖아요. 예? 이 100회 특집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천재인데? 절대 안 듣지. 그런 모순이 있었구나. 너 이걸 기획이라고 짜온 거야? 이것부터 들으시는 분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저희 녹음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그거는 좀 특별편으로 해서 입덕자는 이거부터 들어라. 공지에 올릴 수 있게. 오, 괜찮네요. 신입생은 100회 특집을 먼저 들으세요. 이렇게. 내가 참고할 테니까 네.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참고할 테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대너비앗을 이제 처음 아신 거야.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에피소드부터 들어야 된다. 요게 제일 재밌다. 추천하시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에피소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는 제 에피소드 이거 3개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뭐 할지 기대도 된다. 티베사자에서 괜찮죠. 나는 마음에 제일 많이 들어요. 티베사자에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잘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붓다. 그거 정말 재밌었죠. 붓다 편이 나는 좀 마음에 많이 남았어. 실제로 이 붓다 편이 나간 다음에 스님께
그 메일을 받았어요. 정말? 정말요. 정말요? 네. 그래서 걱정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내가 약간 장난까지는 아니지만 좀 재밌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했는데 스님께서 이제 이걸 들으신 다음에 네네. 좋았다고. 스님께서도 재밌게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군요. 네. 근데 외국인 스님이셨어요. 네? 놀랍게도. 근데 우리말로 한국말로 들으세요? 네네. 썼어요? 우리말로 한국에 계신 분이. 아. 그래가지고 찾아뵐까 한번 했었는데 기회가 나면 한번 찾아가려고. 근데 어쨌든 머리 깎고 한번 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머리를 깎아야겠다. 그래서 네. 부타편이 마음에 많이 남아. 부타편 잘했어요. 그 인물 중심으로 컨텐츠 하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저거 최 사장님이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진짜 식상하겠다라고 들었는데 재밌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 있어요. 부타 인생도 했었는데 부타가 왜 천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디스하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읽어줬죠. 반복돼서. 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죠. 그냥. 그래서 두 번째는 부타편이고 세 번째는 영혼들의 여행 추천합니다.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여행 기억 안 나요? 언제 한 거죠? 마이클 뉴턴이 썼던 영혼들의 여행 책에 대해서 아, 그게? 네? 에일리언과 인터뷰? 말고 아닌가? 영혼들의 여행 잊었어.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기는 학교였던 거고 우리가 죽고 나면 뭔지 사후에 그걸 언제 했어요? 과학에서 이게 신으로 굉장히 다른 초창기에 거죠. 했고 이게 사실은 이 영혼들의 여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최 사장의 어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아닌가. 내가 에피소드에서도 밝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영혼들의 여행을 추천한 이유가 아마 이랬을 것 같다라고 사후 세계가 이랬을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되게 부합했다라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온 거다. 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전달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믿는 바 믿는다고 그것은 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 담겨 있다. 세계관에 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티베사자에서 붓다 영혼들의 여행 재밌는 건 추천드립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인 어떤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어떤 거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삶에서 어떤 난이도가 있고 그 난도에 따라서 배워가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로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어떠냐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확 낮아져 갖고 다음번에 이제 굴러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번 삶에서 배워갈 것들이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가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내 본 모습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는 배우러 온 거고 실제로 뭘 배울 거냐면 어려움을 배우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게 혹시 나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 에피소드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입덕자를 위해서 뭘 추천해 드리겠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 에피소드 중에 사실은 이제 가장 재밌었다고 반응해 주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사자왕 리처드였을 거예요. 아 맞아. 오래됐다. 정말 오래된 건데 전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었던 게 그 너무 좀 간략하게 다뤘고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전략이나 전술적인 측면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했었으면 훨씬 풍성한 컨텐츠가 됐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한 30분만 했을 거예요 이거. 네. 예 맞아. 그러다가 보니까 좀 많이 여러모로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을 좀 조금 달랬던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추천할 만한 에피소드로는 알렉산더.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 이게 첫 번째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재밌었죠. 예, 두 번째 편은 제가 했던 것 중에 파르메니데스라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파르메니데스라는 편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의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저도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도 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 전달하면은 너무 이제 개론적인 수준에서 피상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고자 원전을 한번 좀 갖고 와서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전달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돌이 많이 했어.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됐죠 그때 당시에. 예, 파르메니데스가 바라보는 우리 세상의 진정한 모습.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예,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파르메니데스 원전 같은 게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까? 근데 재미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은
호모 루덴스라는 게 있어요. 지대북 했던 것 중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베스트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노는 인간, 예, 호모루덴스. 그렇습니다. 깡쌤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쨌든 깡쌤이 추천하는 입덕자를 위한 에피소드 알렉산더, 파르메니데스, 호모루덴스 세 가지다. 최근에 하신 그 생명의 신비 시리즈는 그러니까. 다 빠져 있네요. 생명의 신비 꿀벌과 시리즈. 민주주의 이런 거 네. 재밌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입덕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른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좀 파르메니데스나 호모루덴스는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아니야, 파르메니데스는 그래요? 재밌어. 네, 기억이.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재밌었죠. 파르메니데스 재밌었어요. 그때 막 갈림길 저희 막 고뇌하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선택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다 보면 재밌는 것도 가끔 있다. 오케이. 저는 저 김도인 편을 말씀드리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그 작년 새해 선물 특집 깨달음 편. 네. 좋았지. 예스맨 운동.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벗어나려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정된 바운더리를 깨기 위해서 그 예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화 예스맨 운동이랑 예스맨이랑 같이 묶어서 했었던 거. 그게 그냥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도 그렇고 명상이라는 프로그램 좋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갔다 오면 그거를 이제 제 일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해봐서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해보는데 이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얘기했을 때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비용과 체력, 네, 비용과 체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심리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밌었다라고 하시는 게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그리고 이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알기 이전까지는 스스로 되게 비하하거나 문제의식 삼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난 왜 이럴까?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 많았었고, 명상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치유 안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던 철학을 공부하던 심리학을 공부했던 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좋았고 이전까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들이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라고 해서 이걸 두 번째 콘텐츠로 꼽고 싶어요. 레전드 중에 하나죠, 이거. 그죠? 네. 저는 이거 2개 정도고 나머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좋다. 아니 그건 아닌데 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프리퀄 사람들 많이 하지마. 장자편 조용해. 몇 개 드릴까요? 24개 중에 한 20개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장자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초창기에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한 데다 1시간짜리 분량이어서 근데 장자는 언제 들어도 약간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시야가 확 트이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편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천연한 부분도 좋은데 어쨌든 김도인이 말씀해주신 입덕자를 위한 에피소드 추천 깨달음,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장자. 네. 마지막 독실이야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죠? 저는 그 입덕자를 위한 초보용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 지대 넓이한테 저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를 3개를 뽑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대 넓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재밌는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자가 아니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맞아, 그거지. 그거 바꿔야겠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였고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었던 그냥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야 싶었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물론 좀 아주 핵심적인 그 모든 그 사람이 저서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체성으로 생각하자면 저는 이제 살아갈 때 이과적 지식에서도
자연 계열 어떤 과학적 지식에서도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뽑았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알았으면 한번 좋겠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었던 게 사실은 보건편이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보건편 재밌었지. 재미를 떠나서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 뭐가 다르고 왜 감기를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는 게 소용이 그렇네. 없다고 막 방송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어떤 식의 행동 투칙을 해야 되는지를 왜 그런지를 좀 아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의사 수준이라든가 혹은 어떤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수준으로 알 수 없더라도 이 정도 알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좋다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불 밖은 위험의 지진편이었어요. 지진편. 네. 저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각적 자료가 네, 없어서. 시각적 자료가 네. 없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 오히려 인터스텔라 편은 어떻게든 해갖고 어찌어찌 해서 이해를 했는데 대박. 지진편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저는 이제 처음에 설명을 시작할 때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였고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되게 생략을 했어요. 네. 판이 뭐 그 해양판이 어떻고 지하판이 어떻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사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김도희님의 이제 기준으로 맞춰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과학 콘텐츠. 왜냐하면 기준. 도희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웠다고 해서 저는 이 에피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이제 선반도의 지진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항상 지진에 대한 게 나올 때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활성 단층이 뭐 활단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되게 속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들으러 누가 올까 싶긴 한데 만약에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지진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각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을 한다면 누가 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양으로서 이 저희가 정도는 계속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영상 찍으시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안에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중파 진출하시죠. 지금 자기가 아쉬운 거 말고 입덕자를 위한 걸 하려니까 자기가 아쉬운 걸 위해. 아니지 입덕자를 위해서 지진편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시각 자료가 없었고 제가 좀 설명을 불충분하게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싶어서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이 아쉬웠지만 근데 이제 지진편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 있잖아요. 네. 왜 그걸 했는지 그 내용은 되게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진편. 네. 세 번째는 그거에 관련지어서 생각하자면 이 정도는 그냥 교양으로 알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 커피편이었어요. 커피. 그래서 커피는 뭐 추억이네요. 설명하지 않아도 네. 너무 인기 커피편은 많았죠. 아직까지도 카페 게시글 같은데 네. 이거 먹었다 이거 뭐 드셨다라고 올려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고 마시면 더 좋은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처음에는 이제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제 소믈리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교양 지식들이 소중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 편을 듣고 드디어 믹스 커피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네. 그때 사실 최 사장님이랑 깡 선생님이 되게 통렬하게 깠어요. 이것까지 공부하면서 그래. 먹어야 되냐. 맛없다. 네. 근데 지금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독실 좀 아쉬운 게 많이 남는데 인터스텔라 편이나 예. 오. 빨래나 이걸 근데 다 지금- 하고. 그 왜 그러냐면 인터스텔라는 몰라도 되는 거였어요. 그건 진짜 그냥 호기심이 하는 거였고 그 지대 넓이시라고 하는 걸로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대중들은 몰라도 된다. 너희들이 알 거 아니다. 지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커피나 듭니다. 알아라. 알겠습니다. 커피나 마시고 커피나 지진이나 마시면 되지 봐라. 뭐 그래. 근데 우리는 독실님 편은 경험이나 정말 하지 뭐. 진심으로 이제 그 추천할 만한 에피소드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어. 예, 빨래 편도 거의 그러니까. 뭐 빨래는 아니지. 아니야 빨래 편. 아니야. 빨래 뭐가 그게 빨래, 중요해. 커피 이건 진짜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중력파도 그렇고. 어쨌든 덕실이가 추천하는 입덕자를 위한 에피소드 보건, 지진, 커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스스로 추천하는 거니까 디베스 아자에서 붓다, 영혼들의 여행, 알렉산더, 파르메니데스, 호모르덴스, 깨달음, 타임보다 민감한 사람, 장자, 보건, 지진, 커피. 요거부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덕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튕겨나가. 우리 그냥 추천 최사장님 잘못했어. 거부터 들으면. 근데 비추.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주제들을 했잖아요. 결국 이제 철학 전공이시니까 철학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이 정도는
난 소중하게 느껴지고 입덕자들에게 좋다라고 추천한 것들을 딱 들어보면 색깔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색깔이. 자기 색깔. 그렇네. 네. 되게 일관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00회 특집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대 Q&A 두 번째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자기 한마디씩 한다면 끝내야 될 거예요. 지대너비아스의 미래 예언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대너비아스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100회 특집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재밌는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대너비아스의 미래. 이게 성지순례의 어떤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맞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없어질 거다 하면 맞겠죠. 뭐. 언젠가는 안 없어지면 어떻게? 지구의 그 마지막 교황님의 어떤 말라키에어처럼 그거와 함께 없어진다. 우주로 쏩시다 이거를 전파로. 괜찮네. 그러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알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하면 지대너비아스 미래, 좀 먼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지대너비아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창 하기 싫다 막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요게 항상 잊혀지겠지. 무엇인가는 항상 잊혀질 거 없어질 거고 변화할 거고. 그런데 뭐 남아있을 거냐면은 모든 분들이 지대너비아스를 다 잊어버렸을 때 어쨌든 난 남아있어가지고 노인이 됐을 거 아니야. 네. 노인이 돼서 시간이 좀 많고 옛날 추억들이 그리울 때 이거를 한 편 한 편 다시 들어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언젠간 이걸 한 편 한 편 다시 다 들어보겠지 내가. 그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한 60년 정도 지났을 때 혹은 50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아마 어딘가에서 오디오로 팟캐스트를 재생시켜 놓은 다음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추억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쓸쓸하네요. 갑자기 쓸쓸하네. 그 들으면서 다시 편집하셔야죠. 그죠. 다시 편집하고 여기 좀 음질이 안 좋은데? 독실히 다시 욕하고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대너비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뭐 게시판 댓글이나 뭐 방송 후기, 네이버 카페 그 후기 이런 거 관심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들어오는가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응은 역시 재미있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재미를 주는 방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방송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 이런 반응이까지 오면 더할 나위 없이 거지. 감사하죠. 예, 저희가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감사한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게 이번 방송이 약간 그랬다 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어려웠어요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쉬웠다고 하는 거나 뭐 그런 반응들은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히려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마음에 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오히려 저도 제일 마음에 남아요. 저를 저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가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만 뭐 철학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만 발음하는 걸로도 떨리는데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흉, 라이프니츠 뭐 이런 철학의 거두들이 있는데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한번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의 진면모를 한번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을 최소화시켜서 한번 집대성 한번 할까 말까. 네, 두렵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라고 했더니 자기 소망을 얘기하고 지대너비아스의 어떤 도전. 뭐야? 기존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저희 재능을 활용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제 소망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거저거 보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맙기도 한데 또 저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2시간 분량에 맞추다가 보니까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제 AS 편을 갖다가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몰아서 찍을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가 돼서 이번 생이 안에 이번 생이 안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앞으로 미래에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다루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생애 안에 AS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랑 비슷한 걸 해갖고 제가 먼저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약간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다 보니까
강하게 생각이 나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막 정말 몇만 이상, 몇십만 이상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 반면에 이건 지나갈 거거든요. 정말로. 지금 많은 분들이 스스로 팬이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되게 황송한 거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팬이래. 그게 되게 안 와닿을 정도로 그런 게 감사한 반면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끝날 거예요. 이거는 식상해질 거고 콘텐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우리 말투랑 우리 색깔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다 보면 식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경험했던 게 정말 좋아했었던 아이돌, 가수들 특히나 제가 볼 땐 아직도 한창인 것 같은데 그냥 은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그룹이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이 걸그룹 안 좋아하는 남자는 없던데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21? 있어. 모든 정말 전 국민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했었던 그 그룹이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인기가 서서히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옆에 봤었고 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한 명을 특정 짓는 것 같은데 정말 온 국민이 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유 없어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박근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리는 거 아니야? 여전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되게 소중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식상하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요. 사실 저는 방송을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식상해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색깔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식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사장님이 얘기했던 게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콘텐츠를 떠나서 그냥 식상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게 되게 빨리 올 거라고 봐요. 피로감이 쌓일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재생산을 하거든요.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해주는 건 그냥 키워드만 던져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혹은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래는 요거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혹은 20년 정도 지났을 때 당연히 시대화는 끝났을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 우리 까먹을 거야. 우리 존재도 모를 거야 분명히. 10년 후에. 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살아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 활성화돼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환영을 만약에 해준다면 되게 참 감사하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유지되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던진 키워드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임이죠.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잭스키스라는 그룹이 다시 결성해서 결성했어요 다시? 그 공연을 다시 공연했죠. 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없어지면 우리가 쉰 정도 넘어가지고 결성합시다. 누가 원한다고? 아무도 몰라.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웃긴다. 그래서 미래에는 잊혀지게 될 거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컨텐츠가 조금 어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담론 속에서 살아있었으면 뿌듯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회 특집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공식적인 이런 기념 이런 걸 정말 약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이어서 100회 특집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오늘 방송 콘텐츠 좀 되게 식상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좀 2년 동안 있었던 일 되돌아보고 콘텐츠 내용도 얘기 나눠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대노미아 미래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 연애도 했으면은 뭐 영원한 걸 약속하거나 이런 걸 뭐 결혼하실 수도 있지만 금방금방 뭐 만났다 헤어지고라고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개인적인 일생에서도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재밌지만 또 변하면 또 없어지고 그런 거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내년에 와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내년에 휴거가 올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김도희님이 24부작을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10년은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100회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지대 Q&A까지 진행했는데 항상 저희가 모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거, 가장 눈치 많이 보는 게 누구냐면 청취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우리가 한 100회가 오기 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대노벳을 재밌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낼게요. 네. 100회가 되는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100회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1회 때 놀랍게 재밌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좀 쉬나요? 100회 특집 했는데?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왜 쉬어요? 장난 아니다. 100회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00일에는 쉬도록 김도인이 합시다. 준비하는 거 장난 아니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다들 노인이 돼서 그 마지막 방송을 다시 한번 녹음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후세계 방송을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녹음하고 서로에게 흰빛을 그렇죠. 따라가라고 같이 관속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든든한 식사되니 내가 만든 요리 공개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 먹어. 밥에 계란 올려 오므라이스 돌돌 마른 김밥으로 즐거운 석부 미니 돈가스를 기름에 퐁당퐁당 황금 감자 듬뿍 꽂고 카레 김가루 술